안아준다는 말은 내가 안고 싶어서 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절실히 필요로 할 때 그때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정말 필요할 때 이루어지는 거니까.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늦게 왔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니? 늦게 온다고 얘기를 해야지 않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일이 늦게 끝나서 왔는데 저도 버럭 화가 났는데 어느 시기에 쟤를 내가 잘 감싸주지를 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보듬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누그러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아주면 잘했네. 아하고 어차인데 그게 참 어차예요. 어떤 반응은 거기에 적절한 안아줌이라서 나한테 소중한 대상이 갖고 있는 뭔가를 소화하는 데 기여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강하면 계속해서 또 안아줘야지. 계속 안아주면은 그것도 과도한 개입과 침범이 돼요. 끝없는 안아줌, 그거는 거기 또 부작용이 있어요. 요 안아줌은 하여튼 평생 지속되는 어떤 삶의 무드, 긍정적 안정감을 주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요 안아줌은 일종의 안아줌은 아이 측에서는 절대 의존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 엄마라고 하는 대단히 아이의 눈에는 대단해 보이는 존재죠. 신과 같은 존재. 대단해 보이는 존재인 이 엄마의 자아가 아이를 이렇게 떠받치는 거잖아요. 안아주면. 그러면 이게 그냥 엄마가 아니라 아기한테 엄마는 거의 신적 존재라고 그랬잖아. 신적 존재가 아이를 이렇게 떠받쳐주는 거라고. 그래서 그 안아준 경험을 잘 향유를 하게 되면은 그게 자아 전능감의 하나의 중요한 자원이 된다. 이 안아줌은 일종의 이 경험을 잘 하면은 안아줌 경험을 잘 하면 되게 여러 가지 좋은 게 있는데, 자, 만약에, 그러니까,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영유아한테 엄마의 안아줌은 그게 가령 어떤 것일까? 이걸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안아줌이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느껴질까? 너무 우리 학술적으로 나가면 정리없잖아요. 아카데믹하게 세상을 정리하는 게 더 이상 내 인생에 의미가 없더라고. 아카데믹한 점. 그리고 사람을 봐도 너가 직접 체험한 얘기해.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는 작업이 아카데믹한 건 막 해도 다 모래성이 되거든. 내가 아카데믹은 얼마든지 여러분한테 전수할 수 있는 40년 노하우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기서 나온 개념을 어떻게 여러분이 소화해서 여러분한테 가져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잠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영유아한테 엄마가 안아준다라고 하는 그 경험. 그게 뭘까? 어떤 느낌일까? 말이야. 손오공이 근두운을 탄 그런 느낌이죠. 손오공이 근두운이라고 자기 구름을 불러서 이렇게 마음껏 타고 다니잖아요.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구름 타는 기분이다. 네. 아주 애기를 이렇게 처음 안아보면 되게 이상한 게 걔가 자기 몸을 가누질 못해요. 이렇게 바둥거리죠. 바둥거리는 수준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쭉 쳐주는 느낌은 액체 같은 느낌이 약간 있어요. 액체까지는 아니지만
처음에 아기를 안으면 어떻게 안아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갑자기 흔들린 거예요. 집이 울산인데 9층이거든요. 정말 심하게 흔들리고 정말 무서웠대요. 그 구피 그 어항이 다 깨지고 막 이렇게 저 굉장히 무서웠다는데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땅이 이게 흔들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계속 잠을 못 자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기가 뭔가 이렇게 흐물흐물하고 뭔가 형체를 유지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뭔가 든든하고 심적인 전능하고 믿을 만한 어떤 존재가 나를 받쳐줌으로써 내 모양도 유지되고 내가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고 이렇게 있잖아요. 내 사지 육신이 이렇게 멀쩡하게 달려있고 그런 게 좀 굉장한 어떤 그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땅을 딛는 느낌이 좋아요. 아주 표현 잘해주셨네. 그 안아주는 엄마 또는 안아주는 대상 또는 안아주는 환경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을까요? 안아주는 경험이 여전히 있는 사람과 안아주는 환경이 여전히 없는 사람. 엄마가 도와줘야 내가 유지가 되는데 그래서 나를 결국은 내가 있는데 그게 없으면 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에서 끊임없는 어떤 주위의 반영을 보고 자 이제 그 초기에 안아준 경험을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 사춘기가 됐어? 고등학교 한 1학년쯤 해볼까요? 그 오늘 아주 우연히 저 유튜브에서 재밌는 걸 내가 봐가지고 중고등학교 선생을 만났는데 중학교 애들이 그렇게 욕을 잘한대요. 말끝마다 욕을 한대. 그냥 욕에서 시작하고 욕으로 끝나는데 근데 그 욕을 참아 옮길 수가 없대. 그 욕의 내용을 웬만하면 정말 웬만하면 다 옮길 텐데 옮길 수가 없대. 진짜 그 욕의 근원을 정신분석을 안 했으면 자기는 충격받았을 거래. 근데 그 내용들이 주로 엄마와 연관된 거거든. 엄마를 성과 연관시키거나 또는 엄마를 어떤 욕의 대상을 등장시켜 내용물을. 어디서 나왔겠어? 여기서부터 나왔겠지? 여기하고 오디푸스하고 두 가지야. 절대의존계하고 오디푸스계에서 나와. 여러분 백이라는 말 많이 쓰죠 요새도. 쟤는 좀 백이 있는 사람 같다. 쟤는 백이 전혀 없네. 이런 말 쓰잖아. 요새도 쓰지 않나? 요새도 쓰나? 쓰죠? 백. 한국 사람들이 모르네요. 뭐라고 무슨 용어로 대신 쓰나? 동아줄이? 동아줄. 금수저도 백의 개념이겠다. 네, 백. 아주 튼튼한 백. 네, 백. 홀딩 인바이러먼트가 있고 없고가 일종의 그거 같아. 백. 근데 재미있는 거는 나는 어떤 이 직업을 가지면서 외부적인 환경은 대단히 좋은데 심리적인 발달, 정서적인 발달, 소위 정서적 백이 없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봤어. 자녀들도 많이 보고. 자녀들이 그게 없어. 그게 없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부모한테 의존하려고 들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물질 환경이 있잖아. 그래서 정서적인 백이 안에는 내면화된 사람, 홀딩 경험이. 근데 부모가 뭘 주는 걸 원치 않아 해. 오히려 간섭받을까봐 귀찮아해. 그래갖고 딱 여기까지만 그만 개입하라고 그러고 지가 지 개척을 잘해. 백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데 홀딩 인바이러먼트, 홀딩 마더가
아주 그 사람의 정신적, 정서적인 백 역할을 해요. 홀딩 엄마 경험이 그 부재하거나 박탈된 경우에는 그 울타리 보호막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결여된 구멍이 나서 그 사람의 인격의 핵이 세상과 이렇게 부딪힐 때 그게 침범으로 지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좀 깊은 만남을 하거나 진한 만남을 하거나 긴밀한 만남을 해야 될 때 오히려 점점 긴밀한 관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침범으로 느껴져. 그래갖고 혼돈스러워져. 친밀 관계를 해야 되거나 긴밀한 관계를 해야 될 때 사회적인 형식이 주어져 있는 포멀한 관계까지는 괜찮거든. 근데 긴밀한 관계, 친밀 관계 때 특히 그렇게 돼요. 요 홀딩 경험은 자존감과 자기 만족감, 뭐 이런 뭐 창조성 이런 것의 근원인데 이게 안 된 사람은 공허감을 느끼고 자기도 모르는 외부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열등감이 안에서 이렇게 되고 홀딩을 못 받은 거에 대한 수치심 또는 홀딩에서 해소되지 못한 어떤 파괴욕동에 기인한 시기심 뭐 이런 것이 때문에 분노 조절도 잘 안 돼. 홀딩 경험은 출생 외상, 출생 트라우마로 인한 그 아이의 어떤 그 불안정성을 그리고 외부 자극에 대해서 잔뜩 불안해하는 아이한테 외부의 이질적 자극을 이렇게 들어와든 거를 홀딩 안아주는 경험이 이러저런 낯선 경험들을 다 엄마가 알아서 다 카트시키잖아. 그 다칠 것 같은 거는 다 막아주잖아 이게. 그 애가 감당하지 못할 자극이 올 곳을 다 침범을 막아줘요. 이게 최소화시켜요. 그래서 안아주는 환경 경험을 했다는 거는 아이가 초기 상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지 않아서 박해 불안에 압도당하지 않은 뭐 그런 초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 이 경험을 하지 못하면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나오는 금줄 경험. 이게 금줄 경험 뭔지 아세요? 금줄이니까 지금 이게 황금 금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금수저로? 이게? 내가 저거를 민속학회 가서 10박 11일 민속학 답사를 같이 가가지고 민속학자들은 교류하면서 익힌 거야. 금줄. 금줄 아세요, 여러분? 네. 그만나는 금이잖아요. 네. 애군을 새끼줄에다가 고추랑 수시 오케이. 애기는 집에. 오케이. 많이 하시네? 그 금줄이 무슨 기능을 할 것 같아요? 애기는 조심해. 이렇게 경고하는 기능. 오케이. 좋아요. 낯선 사람을 침범도 막아주는. 네. 들어오지 마시오. 허락된 사람만. 요새는 백화점이나 뭐 어디 가면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써있죠? 그게 그거야. 금줄이 여기는 민감한 사람이 있으니 꼭 필요한 사람만 하고 일반인은 출입하지 마세요. 이거라고. 이게 일종의 접촉을 선별하게 하는 기능을 해. 이것도 홀딩 인바이러먼트야. 집단의 홀딩 인바이러먼트일 수도 있어 그게. 그래서 뭐 아기 낳았을 때 그 새끼줄 한 것도 이게 금줄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을 오라는 거예요. 전염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일종의 홀딩 인바이러먼트. 폴리스 라인이 이렇게 찍찍이. 그럼 저 접촉 선별을 하는 저런 기능이 이렇게 누군가가 자기를 뒤흔들면 관계를 끊어내는 능력이나 자기 보호 기능하고 연결되는 걸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거예요. 적절하게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보호막이자 울타리이자 접촉할 수 있는 일종의 경계 설정도 되고 금줄 기능이 아주 딱 적합해요. 아주 다른 어떤 단어보다. 여러분 빽이 좋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요새 자본주의 시대는 빽이 좋다는 건 무슨 돈이 많다 이런 뜻이 아니야. 쉽게 무너지지 않을 적절한 금줄 홀딩 인바이러먼트를 갖고 있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웬만한 대상들 어떤 곳으로 여기 함부로 올 수가 없어. 다 이렇게 보호막 기능이 다 있어. 울타리 기능이.
그래서 어떤 정말 정신적으로 빼기 좋은 사람은 웬만한 자극이 이렇게 와도 나를 침투하지 않아. 이게 아까 막 찍히듯이 웬만한 경우도 찍기 위해서 이게 찍히지 않아. 다 이 안에서 자동 검출 기능이 작동이 돼. 안아주는 경험을 잘 했을 경우에 그렇게 돼. 울타리 보호막 검출 기능이 있다. 그런데 이 안아주는 경험이 잘 안 돼 있을 경우에 나는 제대로 보호받는 경험을 못했어. 초기에 방치돼가지고 막 벌레도 물고 막 여기서 막 이상한 경험을 한 거야. 엄마가 방치했을 동안 뭐 별 사례들이 다 있어. 진짜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별 사례들이 다 있어. 태어나서 초기에 엄마가 병이 들어가지고 집에서 방치되고 여러 경우들이 다 있어. 옛날에는 진짜 간단치 않은 사회였었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사회. 그래서 그 경우에 여러 가지 이 안아주는 기능에 구멍이 생기고 균열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침범불안, 박해불안에 환경에 대한 뜻밖의 상처를 입을지 모른다는 그게 불안에 시달리게 돼 있다고. 안전한 홀딩 경험이 좌절이 될 경우에 환경에 대해서 유독히 불안해하는 또는 환경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 베이직 트러스트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심리검사에서 그게 가장 아유 정말 안 됐다 이런 말 듣거든. 주로 이제 심리검사 1번 지수가 너무 높으면 이 베이직 트러스트가 좀 심하네. 베이직 트러스트가 신체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초기에 안전하지 못한 경험을 주로 해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고 인력 사기가 어려워요. 이게 뭐 이런 사람들 이제 꿈을 꿀 때 바닥으로 추락하는 꿈 있잖아요. 바닥으로 추락하는 거. 뭔가 어디로 올리는 자꾸 미끄러져서 추락하고. 이런 꿈 잘 꿔. 그리고 뭔가 현실에서 뭐 작은 사소한 처리하지 않은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자꾸 그냥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은 불안이 확 밀려들어. 환경 불안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성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돼서 남자 중에 결혼 안 하는 남자들이 대단히 똑똑하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결혼을 미뤄. 그러다가 정말 불가피하게 결혼을 피할 수 없을 때 차라리 외국 여자를 하나 사서 결혼하겠다고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와. 왜 외국 여자를 얘기하는지 알아? 그게 하여튼 그 초기에 안아준 경험의 좌절 상처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가깝게 오는 거에 대해서 불안한 거야. 외국인은 언어가 낯설잖아.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언어 써도 거리감이 유지가 되잖아. 그래서 하지 않아주는 경험이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 해당되는 건가요? 저는 인터 서브젝티비티 시대예요, 여러분. 진짜 문화 구조도 이 4차 문화는 완전히 다 주인공들이야, 서로 교류하면서. 자, 도대체 그 안아주는 경험 잘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생에 뭐가 문제냐 했을 때 안아주는 경험을 일부러 자기 자식을 나쁘게 만드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어요? 그렇잖아. 안아주는 경험이 불가피하게 실패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지난 시간에 불가피한 운명적인 외부적 요건에 의한 좌절과 엄마의 성격적 정신성적 요인에 의한 좌절 두 가지 항상 염두에 두라 그랬잖아.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안아주려고 하는데 아니면 뭐 부부관계가 안 좋다던가 또는 엄마의 어떤 내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던가 여러 가지야. 그래갖고 불안한 엄마, 우울한 엄마, 산만한 엄마 또는 가장 베이직하게는 절대 의존기의 엄마로부터 안아준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한 엄마. 그런 거야. 그런 엄마들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조숙해가지고 지성이 발달해서 해주고 싶은데 그게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감도 확실치 않고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정신분석을 하게 되면 사람 평가를 안 하게 돼. 왜냐하면 누구나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되거든. 자기가 그 상황이 안 됐을 뿐이지. 그래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심리적 결핍 박탈 요인 때문에 안아주기가 좌절됐을 때 아이는 환경에 대해서 편안한 릴렉스 비통합적 경험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침범 불안을 느끼고 박해불안을 느끼고 환경에 대해서 기본적 신뢰감이 그냥 이렇게 쓱 가지 않는다. 아까 그냥 쓰러져도 돼요. 제가 안아줄게 다 받쳐주고 있을게. 이게 잘 안 돼. 이게 안 돼. 그냥 릴렉스하고 이렇게 쓰러지는 게. 그런 얘기. 엄마의 상태. 잠깐의 어떤 그 요소로 인해서도 아이가 느끼는 그 안아주고 엄마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야, 좋아요. 위니카스의 이 디프리베이션이 트라우마하고 다른 점 아까 얘기했죠? 이 양반은 그 트라우마 정도 된다면은 가령 뭐 맡겨졌거나 안아주면 갑자기 확 단절이 된 거죠. 약간 맡겨진 정도. 이건 큰 트라우마야. 그거 아니면 나머지는 엄마가 갖고 있는 만성적인 정신성적 요인 때문에 못 해주는 것이죠. 뭐 잠시 뭐 이런 거는 괜찮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엄마 자체가 자아기능의 소화 능력이 있으면 잠시 이렇게 해서 아이가 막 울게 하고 힘들었어도 금방 와서 이렇게 해소시켜 줄 수 있으면 돼요. 주기적으로. 밤중에 직장 가서 밤중에 와가지고. 이제 누가 가까이 오면 두렵고 침범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이 친해지고 싶은 욕구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두려운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천천히 어떻게 다가가주는 것이 좀 수요자일까요? 1차적으로 그 대상에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영유아가 원하는 게 뭔지 엄마가 알아서 아이의 욕구에 따라서 맞춰줘야 되지. 엄마가. 그런데 홀딩 엄마 경험을 박탈된 경우에 그 사람은 이미 누군가가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불안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내가 너한테 뭐를 해줄게 라고 해서 이미 거기에 깊은 그 만성적 좌절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만성적 좌절로 인해서 성격 방어가 형성이 되고 만성적인 그 성격 방어가 연관된 불안이 이제 이렇게 항상 같이 수반이 될 때 그것은 아무리 원하는 거를 줘도 그걸 활용할 수가 없어요, 이미. 예, 활용할 수가 없고 기대했던 즐거움을 자기가 누리기도 어렵게 돼요. 그게. 그런 증상이 어디서 나왔느냐 라고 해서 이제 위니까지 그런 사람을 하다 보니까 야, 이 시기에 이게 안 되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일단 병인론이 있는 곳에 치료론이 나오듯이 일단은 그 사람이 가장 꺼리는 그 불안을 덜어주는 쪽으로 접촉을 해야 되겠죠. 환경 불안이 심한 사람한테는 일단 관계에 다가가는데 대단히 거리 조절을 서서히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정말 이제 저 대상은 믿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야 돼요. 절대 갑자기 가볍게 다가가면은 조음이 금세 이렇게 또 불안으로 깨질 수도 있고 내 사례 아닌 사례를 해야지 부담이 없지. 어느 그 유명한 의학 박사 사례예요. 사례인데 나는 그 양쪽 부모가 뭐 의사거나 무슨 교수거나 또 박사거나 뭐 해가지고 이런
그런 분들을 만날 기회가 뭐 보통보다 조금 더 빈도수가 높았는데, 특히 그 전문직을 양쪽에서 다 갖고 있는 분들이 자녀 키울 때 안아주는 경험을 16개월, 첫 1년 하기 어렵잖아. 특히 16개월 집중적으로 하기조차도 어려워요. 요즘이야 더 휴직이 있었고, 그렇지만 옛날엔 그런 것도 없고. 불과 한 달 후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3달 후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6개월 채우는 경우도 드물어. 근데 초기에는 아이니까 초기부터 문제가 되는 아이도 있고, 사춘기부터 주로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 근데 어떤 아이가 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계속 문제가 됐어. 그 문제가 돼서 그 문제가 된 애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부모가 재력은 있으니까 외국으로 보냈지. 딸을 외국으로 보냈는데 한국에 와서 이게 공격성의 조절이 잘 안 됐거든. 한국에 있을 때. 근데 외국에 보냈는데 거기서도 계속 공격성의 조절이 잘 안 돼. 홀딩 경험이 자아 발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이 욕동의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래 거기서도 이제 외국에서도 퇴학 위기에 있으니까 다시 한국에 데려왔는데 학교를 보내도 학교에서 계속 싸움만 일어나고 부모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갖고 애는 부모에 대해서 말도 권위도 하나도 안 서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그냥 어떻게 갖고 유명하다라고 하는 뭐 의학계 최전문가를 찾아갖고 다 보냈는데 가지도 않을 뿐더러 갔다 와서 쌍소리 반응만 해. 미친놈 미친 짓 한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애가 어느덧 나이가 한 17살 정도 됐어. 몸도 크고. 근데 얘가 밤마다 화장을 하고 외출을 해서 새벽에 들어와.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 어떻게 할 거야? 현실인데. 눈을 감을 수도 없고 외국에 보내도 데려가라고 그러고 어떻게 한국에서도 그러고 부모의 그 위신은 지금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 뭐 아는 사람 통해서 막 보냈는데 다 노출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다시 시작해 지금. 이 부분이 모양 박사 부분인데. 내보내야 돼 싶어. 지가 알아서 하려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거 아니에요? 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거 아니에요?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요?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정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건 정신분열증이 돼갖고 이렇게 완전히 해야 되는데, 제대로 대들고, 아니, 하여튼 밤마다 어디 화장하고 나가서 아침 막 계속 오는데, 그거 갖고 정신병원에 집어넣을 수 있나? 수면장애로. 저게 진짜로. 무서운 분이네. 그냥 재미있게 놀고 노나보다 뭐하고 노니? 그러고서는 뭐.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 말 안 듣고 살 거면 네가 독립해 살아라. 네가 네 힘으로. 부모님은. 근데 요새 애들은 아니 요새 애들은 나가라고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가요. 아니, 공식적으로 20살 때까지는 부모가 책임져야 돼요. 내보낼 수 없어요. 나가지도 않고, 부모가 막 손찌검도 하고 그러면 난리가 나요. 막 자살한다고 칼로 막 자해도 하고. 실제로. 예. 진짜 막 집어 던지고, 막 자해도 하고. 자살시대원에 병원 데려갔어요. 어떻게 할 거야? 홀딩 인바이러먼트, 이게 이렇게 얼마나 대단한가를 지금.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 상담사람? 스스로 치료하고 상담하면 어떻게 해야지 치료될 것 같아? 이게 성공 사례로 나온 거예요. 저기 유니컷이 그 비행 청소년 그 그룹홈 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를 걔가 막 난리 칠 때마다
밖에 쫓아내고 너가 진정되면 문을 두드려. 그러면 문을 열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아이 때 경험이죠. 지금 17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니컷이 한 그 케이스도 그거는 그 아이 나이 때 그 위니컷이 결국엔 실패했잖아요. 그 아이를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버거워서 다시 양자로 들였다가 내보냈죠. 반사이성 간단치가 않은데 그것도 아이한테 규범을 경계를 세워주기 위해서 요새도 그렇게 해야 텔레비 나오는 게 다 그거 해주는 건데 지금 얘는 17살이고 외국 학교 갈 때마다 애들하고 싸우고 외국 학교에서도 싸우고 갈 데가 없어. 더 이상 조치할 게 없어요. 그래서 밤마다 외출을 해요. 제가 엄마라면 낮은 자세로 사과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엄마라면 낮은 자세로 사과. 의학 박사 엄마가 낮은 자세로 사과가 될까요? 그러니까 내려놓기 힘들 것 같은데 내려놓고 접촉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까 안아주기에서도 정서적인 충분한 공감과 이해가 없이 그냥 안아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게 아니다는 것처럼 사과도 아이들에게 사과를 할 때도 사과도 없고 칭찬도 없고 나름대로